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촌댁이 꼿꼿이 앉아 말했습니다. 땅과 집과 돈 모두 장남에게 준다. 큰 며느리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기쁨에 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재산은 다 우리 거고 시어머니는 저 집에서 모시면 완벽해. 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워온 아들, 노름빚으로 집안을 망친. 역시 나는 바로 그때. 하지만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막내 집으로 가겠다. 쾅! 뭐라고요? 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촌댁이 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은 큰 집이 가져라. 하지만 나는 막내한테 가겠다. 큰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일까, 슬픔일까요? 재산만 받고 시어머니는 안 모시는 거였는데 그날 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산은 큰 집에 주고 시어머니는 막내 집으로 갔다더라. 미쳤나? 그게 말이 되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후 재산을 모두 받은 큰 집은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막내 집은 부자가 될 줄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래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기가 막힌 야담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 중기 한양 성박 서쪽 마을. 박씨 이촌댁이 사는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기둥은 고닫고 마당은 좁았지만 늘 쓸려 있었습니다. 이촌댁 박씨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이촌 동네에서 태어나서 남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한양 땅으로 시집을 와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명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촌댁, 이촌댁 하며 불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허리는 고닫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첫 딸기 울기 전부터 부스럭거렸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줄을 당기는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을 쪼갤 때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마른 장작은 잘 탔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장독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잘 익어가는구나.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낙엽 하나, 먼지 하나까지 모두 쓸어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참새 소리로 날씨를 읽었고 개 짖는 소리로 사람을 알아챘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침 죽이 익을 무렵이면 옆집 강씨 영감이 들렀습니다. 담을 넘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촌댁 계시오?
들어오세요, 판수할배.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강씨 영감은 얼마 전에 손자를 보았습니다. 손자의 이름이 판수였어요. 판수 할아버지 강씨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구먼.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니. 허허,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 거지요. 앉으세요. 이촌댁이 죽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강씨 영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촌댁 죽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그저 쌀 넣고 끓인 것뿐인데요. 아니야, 손맛이 다르지. 강씨 영감은 죽을 먹으며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쪽 마을 김참봉댁에서 잔치가 있다는 소식. 서쪽 마을 최신애가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북쪽 골목 박신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 남쪽 마을에서 땅 다툼이 있었다는 말. 이촌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먼. 허허,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그것만으로도 강씨 영감은 만족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촌댁, 큰아들 포목점은 잘 되는가? 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장부를 꼼꼼히 보니 실수가 없어요. 역시 똑똑한 아들이야. 막내는 요즘 어떤가? 이촌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 버릇이 안 고쳐졌나?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강씨 영감이 죽그릇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이촌댁, 늘 고맙소. 내일도 또 올 테니. 언제든 오세요, 판수 할아버지. 강씨 영감이 나간 뒤 이촌댁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촌댁을 좋아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누가 굶주리면 밥을 퍼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라도 드세요.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을 주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초를 캐다 다려주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나을 거예요. 몸소 약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촌댁의 방 한쪽에는 낡은 벼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벼루였는데 세월이 흘러 윤이 났습니다. 이촌댁은 가끔 그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먹물이 번지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무엇을 적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촌댁이 글을 안대. 여자가 글을 알다니 어디서 배웠을까? 젊었을 때 양반집 몸종이었다던데. 아니야, 절에서 배웠다더라. 이촌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조용히, 묵묵히. 25해 전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이촌댁은 아직 40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 우물로 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끙끙. 처음엔 개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끙, 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물가 옆 수풀을 헤쳤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헤쳤습니다. 대나무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바구니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갓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천 조각을 대충 두른 것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촌댁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촌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지. 이촌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물동이는 그대로 두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방에 눕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어 미음을 쑤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이웃 여인들이 왔습니다. 이촌댁 우물에 물동이가 그대로 있던데 방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아이는? 주웠어요. 어디서요? 우물가에서요.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워온 아이래.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왜 주워왔대? 저러다 탈 나는 거야. 버려진 아이는 팔자가 사나운 법이야. 이촌댁은 듣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에 미음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가 꿀꺽 삼켰습니다. 다시 떠서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이촌댁 그 아이 관가에 보내시오. 아니면 절에라도 맡기시고 자식도 있는데 굳이 그 아이를. 이촌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키울 겁니다. 뭐라고요? 이 아이를 키울 겁니다.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도 제 자식이에요. 여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촌댁도 참 저러시니까. 하지만 이촌댁의 눈빛을 보고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응애, 응애. 방 안에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얼굴에 색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창백했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촌댁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덕수, 크게 뛰어나라는 뜻으로 지었다. 덕수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여러 집에서 아이들이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이촌댁 집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촌댁, 큰일 났소. 무슨 일이세요? 우리 손주가 열이 너무 높소. 어찌하면 좋겠소? 이촌댁이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덕수를 업고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붉고 숨은 가빴습니다. 헉헉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이촌댁이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이 빨랐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겠소? 오늘 밤 땀이 날 겁니다. 옷을 자주 갈아입히고 물을 조금씩 먹이세요. 내일 아침이면 열이 내릴 거예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는 곧 땀을 흘릴 거예요. 그러면 열이 내려요. 정말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징조가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이촌댁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아이에게 땀이 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할머니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내 손주야. 할머니가 이촌댁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촌댁 고맙소. 정말 고맙소.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손주가 살아났소. 소문이 퍼졌습니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촌댁이 병을 안다더라. 손만 잡아도 안다던데. 맥을 보신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촌댁, 우리 아이 좀 봐주시오. 제 남편이 아픈데요. 이촌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다 보니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심하면 의원께 가셔야 해요. 덕수는 그런 이촌댁을 보며 자랐습니다. 조용히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자신이 겪게 될 시련들을. 덕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장남은 이미 28이 되어 장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남은 25으로 성실하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덕수는, 막내는 10살, 이촌댁은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장남은 똑똑했습니다. 그를 빨리 깨쳤습니다. 10살에 천자문을 떼었습니다. 12살에 장부를 볼 줄 알았습니다. 장사 감각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보면 그것이 팔릴지 안 팔릴지 알았습니다. 차남은 성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어김없이 해냈습니다. 밭을 갈라면 새벽부터 일어나 갈았습니다. 나무를 베라면 산에 올라가 베어왔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달랐습니다. 장난이 심했습니다. 개구쟁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마을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개였습니다. 털은 지저분했고 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개 발에 가시가 박혔어요. 이촌댁이 개를 안았습니다. 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쉿, 괜찮아. 괜찮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개가 진정했습니다.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시를 뺐습니다. 개가 낑낑거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아파도 참았구나. 착하지. 개가 이촌댁의 손을 핥았습니다. 덕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개도 고칠 줄 아네요. 아픈 것은 다 안타까운 거란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좋겠구나.
그날부터 개는 그 집 개가 되었습니다. 덕수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백구. 개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면 덕수가 이촌댁 곁에 앉았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이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별 좀 봐요. 응, 많구나. 하나, 둘, 셋.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저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있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이촌댁이 덕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배웠단다. 누구한테요?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어머니요? 그렇지. 덕수가 이촌댁을 안았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될래요. 그래, 그럼 좋겠구나.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법,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법. 덕수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남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마을 잔칫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북이 둥둥 울렸습니다.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족두리를 썼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분을 발랐습니다. 처음 본 날 이촌댁은 생각했습니다. 말도 곱고 사람도 곱구나. 큰 며느리는 이촌댁에게 저를 공손히 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았습니다. 이촌댁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봄날인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얼음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구나.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잔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시댁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을 공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어머님, 입을 새로 꿰맸습니다. 하지만 이촌댁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며느리의 웃음이 입에만 있고 눈에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이촌댁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방안을 슬쩍 보았습니다. 어머님, 그 벼루. 응? 혹시 값이 얼마나 되는 물건인가요? 이촌댁이 손을 멈췄습니다.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낡은 거야. 아, 그러시구나. 저는 옛날 물건이라 귀한 줄 알았어요. 그냥 쓰던 거야.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이촌댁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이 아이는 물건을 유심히 보는구나. 그날 밤 이촌댁은 벼루를 꺼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덕수가 18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덕수가 아니라 막내로 불렸습니다. 주워온 아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끔 말했습니다. 장남과 단둘이 있을 때, 서방님, 막내 도련님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무슨 소리야? 주워온 아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래도 내 동생이요.
하지만 나중에 재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장남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저는 그저 서방님을 위해서. 됐어. 큰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보내야 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주워온 아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재산을 나눠줄까? 큰 아들네에서 좋아할 리가 없지. 이촌댁도 참 답답하지. 주워온 아이한테. 덕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점 집에 들어오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이촌댁이 말없이 물을 내왔습니다. 사발에 물을 가득 떠왔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없어지면 어머니가 더 편할까요? 이촌댁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니? 하지만 저는 주워온 놈이잖아요. 피도 안 섞였고, 너는 내 아들이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촌댁이 덕수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일없이 노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가끔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이촌댁은 지켜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덕수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서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다시 벼루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하지만 곧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21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 김서방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다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온갖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늘, 실, 비녀, 댕기, 엿, 약초, 가끔은 도자기도 있었습니다. 약초 있어요. 비녀도 사세요. 박물장수 김서방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뭐 가져왔소? 좋은 거 많습니다. 한양에서 막 가져온 거라오. 김서방은 말이 많았습니다. 온 동네 소식을 다 알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물건을 팔다가 이야기를 듣고 다녔습니다. 아, 맞다. 이촌댁 계시오? 이촌댁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서방? 좋은 비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소? 김서방이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이촌댁이 보았습니다. 좋기는 한데 며느리한테 선물하시지요. 큰 며느리가 좋아할 겁니다. 이촌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소.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김서방이 웃었습니다. 이촌댁은 참 검소하시구려. 그런데 말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막내 아드님 요즘 어떠시오? 이촌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옆 마을 갔다가 들었는데 노름판에 나간다고 하던데요. 이촌댁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어 여쭤보는 겁니다. 노름은 무서운 거라오. 한번 빠지면.
알았소. 말해주셔서 고맙소. 이촌댁이 돌아섰습니다. 김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 좋은 아드님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서방이 이 집 저 집 다니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촌댁 막내가 또 노름판에 나갔다더라. 이번엔 돈을 많이 잃었다던데. 저러다 집안 망하는 거 아닌가. 덕수는 점점 노름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야, 덕수야,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봐. 저는 안 할래요. 겁쟁이냐? 하나만 해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걸었습니다. 이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노름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기면 더 하고 싶었고, 지면 따려고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돈을 다 잃었습니다. 품팔이로 번 돈, 이촌댁이 준 돈, 모두 잃었습니다. 노름판 주인이 말했습니다. 덕수야, 돈 다 잃었지? 예. 돈 빌려줄까? 이번에는 꼭 이길 것 같지 않아?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빌려주시겠어요? 그럼. 하지만 이자가 있어. 그렇게 빚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갚으려고 또 빌렸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또 빌렸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이촌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노름빚이 생겼어요. 얼마나? 덕수가 떨렸습니다. 많이요. 정말 많이요. 이촌댁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빨래를 하는 척하면서 이웃집 안악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저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게요. 노름을 한다니. 주워온 자식이 저 모양이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웃집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고생이죠. 나중에 재산 이야기 나오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물가를 지나던 장남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큰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들었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만 서방님, 우리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재산 이야기 나오면 저 사람 때문에. 그만하라니까요. 장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인걸요. 덕수는 그날부터 집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촌댁은 밤마다 대문 앞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덕수가 오기를.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수의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채무꾼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촌댁 계시오? 무슨 일이오? 아드님 빚 문제로 왔소. 이촌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채무꾼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아드님이 빚을 안 갚으시오. 얼마나 됐소? 채무꾼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금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촌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기다려 주시오. 제가 갚겠소. 이촌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천으로 싼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둔 돈, 아껴서 모아둔 돈.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채무꾼들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채무꾼들이 돈을 세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됐소. 하지만 다음부터는 알았소. 채무꾼들이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안방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니 재산이 남아나겠어요. 주워온 자식한테 돈을 퍼붓다니. 이촌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불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덕수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 노름판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덕수가 매를 맞았다는 것. 양념꾼 김서방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촌댁, 큰일 났소. 무슨 일이오? 막내 아드님이 노름판에서 매 맞았소. 이촌댁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촌댁, 밤길이 위험하오. 늙은 몸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촌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가시나무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팔에 피가 났습니다. 돌에 발이 부딪혔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헉헉거렸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땀이 등골을 적셨습니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노름판이 있던 빈 헛간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이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덕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등에 붉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매질 자국이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덕수야. 이촌댁이 덕수를 안았습니다. 덕수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땀과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눈을 떴습니다. 한쪽 눈만 겨우 떴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울었습니다. 이촌댁도 울었습니다. 둘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김서방과 마을 사람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둘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촌댁의 발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촌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덕수를 붙들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덕수를 방에 눕혔습니다. 이촌댁이 물을 끓였습니다.
천을 찢었습니다. 덕수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촌댁은 밤새 덕수 곁을 지켰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덕수의 손을 잡고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방문 밖에서 속삭였습니다.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저래서야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겠어요. 주워온 자식이 집안을 망치고 있잖아요. 장남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붉었던 자국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굴에 멍이 사라졌습니다. 파랗게 들었던 것이 노랗게 변했다가 없어졌습니다. 부었던 눈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덕수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거라. 이촌댁이 죽을 떠다 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주어진 것도 모자라 어머니한테 짐만 되고. 이촌댁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짐이 아니야. 하지만 덕수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촌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촌댁이 놀라 덕수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모르겠어요. 그냥 멀리요. 제가 있으면 어머니만 고생이에요. 큰형님이나 큰형수님도 싫어하시고. 누가 싫어한대? 다 알아요. 제가 주워온 자식이라는 것도,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것도, 제가 노름빚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게 한 것도.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 어미는 어떻게 사니? 어머니는 큰형님이랑 큰형수님이 모시면 되잖아요. 제가 없는 게 나아요. 나는 내가 필요해. 덕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쓸모가 없어요. 집안만 망치고 어머니만 걱정시키고. 이촌댁이 덕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덕수야, 잘 들어라. 덕수가 이촌댁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보여. 하지만 이 시간도 지나간다.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넘어졌으면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란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야지. 어머니가 도와줄게. 덕수가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촌댁이 덕수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결심했습니다. 노름을 끊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덕수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밭일을 도왔습니다. 덕수야, 오늘 밭갈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예, 가겠습니다. 품팔이를 했습니다.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너 노름 안 하냐? 끊었습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막일을 했습니다. 돌을 날랐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육이 뭉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덕수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예전의 맑은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덕수가 사람이 되고 있네. 이촌댁이 잘 가르치셨어. 역시 사람은 어머니야. 김서방이 이촌댁을 찾아왔습니다. 이촌댁 막내 아드님이 정말 달라졌더군요. 그렇소? 예, 요즘 부지런히 일한다던데요. 노름판에도 안 나간다고 하고. 다행이요. 이촌댁의 가르침이 통한 거지요. 이촌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덕수가 23이 되던 해, 장에서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그날 덕수는 품팔이를 하고 장에 들렀습니다. 번 돈으로 이촌댁께 드릴 무언가를 사려고 했습니다. 천 조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천은 값이 비싸요.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기 있는 천이 더 싸고 질도 좋아요. 처녀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처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쌀포대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가 일 끝나고 가는 길이에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처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쪽 마을까지요. 저도 그쪽이에요. 들어드릴게요. 덕수가 쌀포대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을 많이 해서 들 수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덕수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어머니랑 살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처녀가 물었습니다. 일하시나 봐요? 예, 품팔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처녀가 덕수를 보았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덕수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베인 손. 예. 일을 하다 보니 부지런하시네요. 덕수가 웃었습니다. 부지런하다기보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요? 예.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처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어머니시네요.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세요. 그렇게 둘은 서쪽 마을까지 걸었습니다. 처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덕수가 쌀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처녀가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돌아서서 가는데 처녀가 불렀습니다. 저기, 덕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덕수요. 당신은요? 옥이에요. 덕수가 웃었습니다. 옥이,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이후 덕수는 자주 장에 갔습니다. 일이 끝나면 장에 들렀습니다. 옥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덕수가 이촌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촌댁이 놀라 덕수를 보았습니다. 누군데? 옥이라는 처녀입니다. 서쪽 마을에 살아요. 어떤 아이냐? 가난한 집 딸입니다. 혼수도 없고 연줄도 없어요. 하지만 덕수가 이촌댁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촌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다. 데려와라. 어머니,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1년 후 덕수가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옥이었습니다. 혼수는 정말 없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연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옥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촌댁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촌댁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보는구나. 이촌댁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덕수가 또다시 노름판 근처에 얼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한번 몸에 밴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야, 덕수야, 옛날 생각 안 나? 한 번만 하자. 저는 이제 안 해요. 겁쟁이 됐네. 혼인하더니 완전히 사람 변했네. 그 말이 덕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옥이가 알았습니다. 덕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옥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덕수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냄새가 났습니다. 노름판 냄새. 옥이가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가 몰래 나가려고 했습니다. 옥이가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어디 가세요? 덕수가 놀랐습니다. 잠깐, 친구 만나고 노름판 가시는 거죠? 덕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옷에서 냄새 나요. 노름판 냄새. 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이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혼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밥이 없어도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모시는 집에서 더는 이런 꼴 못 봅니다. 서방님이 노름을 하시면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덕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사람답게 사세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답게 살라고. 서방님도 사람답게 사세요. 옥이가 울었습니다. 덕수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자신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어머니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음 날 덕수가 노름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노름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안 올 겁니다. 주인이 웃었습니다. 뭐, 너 빚도 아직 남았는데? 갚겠습니다. 이래서 갚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갚겠습니다. 하지만 더는 여기 안 옵니다.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참을 수 있을까? 노름이 얼마나 달콤한데. 참겠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면 제 어머니가, 제 아내가 고생합니다. 주인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덕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심. 좋아.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참을 수 있는지. 덕수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노름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덕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촌댁이 대문에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어디 갔다 왔는지. 어머니, 잘했다. 이촌댁이 덕수를 안았습니다. 덕수가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촌댁도 울었습니다. 오기도 나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이촌댁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촌댁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오기가 깜짝 놀라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오래 진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너무 약해지셨어. 선생님, 제발. 덕수가 울었습니다.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안에 작별 인사를 하게. 의원이 나갔습니다. 덕수가 무너졌습니다. 오기가 덕수를 안았습니다. 장남도 왔습니다. 큰 며느리도 왔습니다. 모두 이촌댁 곁에 모였습니다. 이촌댁이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곧 갈 것 같구나. 그 전에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큰 며느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땅과 집과 돈 모두 장남에게 준다. 큰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촌댁은 말을 이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막내 집으로 간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산은 내가 가져라. 하지만 사람은 내가 고른다. 이촌댁이 덕수를 보았습니다. 덕수야, 나와 함께 살겠느냐? 덕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예, 예, 어머니. 내 아내도 괜찮겠느냐? 오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이촌댁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큰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김서방이 이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재산은 큰 집에 주고 시어머니는 막내 집으로 갔다더라. 저게 말이 되나? 큰 집이 복 받았네. 재산 다 받았잖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복이 어디로 갈지. 이촌댁은 살아났습니다. 의원의 예상과 달리 막내 집의 정성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할 일이 남아서인지 덕수와 오기는 이촌댁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 부드러운 죽, 이촌댁이 먹기 좋게 약을 다렸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이촌댁은 마셨습니다. 쓰시죠? 오기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촌댁이 웃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덕수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이촌댁 곁을 지켰습니다. 오기는 낮에 이촌댁을 돌보고 밤에는 덕수와 교대했습니다. 이촌댁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덕수가 부축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마당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구나. 이촌댁이 햇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촌댁이 오기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 앉거라. 오기가 앉았습니다. 이촌댁 곁에. 내가 장에 가면 무엇을 보느냐? 오기가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봅니다. 물건만 보느냐? 아니요. 사람들도 봅니다. 이촌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을 보거라. 무엇이 잘 팔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흐름을 읽거라. 흐름이요? 장사는 물과 같다. 물은 흐르는 곳으로 가고 막히면 돌아간다. 사람들의 필요도 마찬가지야. 흐름을 읽으면 장사가 보인다.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조금씩 천천히. 급하게 가면 넘어진다. 예, 어머님. 돈은 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다. 물처럼. 오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을. 이촌댁이 낡은 벼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오기가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소중하신 물건인데 이 벼루에는 내가 평생 본 것들이 담겨 있다. 어떤 장사가 되고 어떤 장사가 안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촌댁이 벼루 밑을 열었습니다.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장, 빼곡히 적힌 글씨. 오기가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적은 거다. 장에서 본 것들, 사람들 이야기, 장사 방법, 다 적어놨다.
오기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놀라웠습니다. 봄에는 나물이 잘 팔린다. 특히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부채와 삼배가 필요하다. 가을에는 약초를 준비해야 한다. 겨울을 위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산다.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싸도 안 산다.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봐라. 사람이 편해야 다시 온다. 오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가 쓰거라. 덕수는 성실하다. 너는 지혜롭다. 둘이 합치면 잘 살 수 있다. 오기가 울었습니다. 이촌댁이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무렵 큰 집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큰 며느리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다 우리 거야.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며칠 후 큰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서방님, 옆집 땅 봤어요? 응, 봤는데. 저 땅 사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땅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돼요? 되게 해야죠. 빚을 내서라도. 장남이 망설였습니다. 빚을 내다니. 그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땅만 있으면 나중에 다 갚을 수 있어요. 땅값은 오르기만 하잖아요. 큰 며느리가 계속 조르자 장남이 결국 빚을 냈습니다. 마을 부자한테서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큰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봐요. 이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땅이 많아요. 박물장수 김서방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큰 집이 땅을 또 샀다더군. 욕심이 많으시구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도 괜찮았습니다. 빚 이자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이 말랐습니다. 밭이 갈라졌습니다. 농사가 망했습니다. 수확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돈 갚으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미 기한이 지났소. 큰 며느리가 다시 빚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빚. 다른 사람한테서. 이자는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사를 해야 해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장사요? 예, 농사만으로는 안 돼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장남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욕심 때문에 무리했습니다. 물건을 너무 많이 들여왔습니다. 비싼 물건들, 화려한 물건들, 이런 거 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화려한 것은 보기만 했습니다. 예쁘기는 한데 비싸네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물건이 쌓였습니다. 돈은 나가기만 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붙고 또 붙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자만 내도 힘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초조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장남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소. 박물장수 김서방이 이촌댁 옛집 앞을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큰 집이 망하고 있다더군.
욕심이 과했어. 재산 받고도 저 모양이래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산을 다 받고도 저 모양이래.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욕심이 독이구나. 한편 막내 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조금씩 모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벌었네. 오기는 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사,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나무를 팔았습니다. 냉이, 달래, 쑥, 봄나물, 이촌댁이 알려준 방법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흐름을 읽었습니다.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약초, 가을에는 버섯.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염치 없지만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럼 이 가격으로 드릴게요. 오기는 웃으며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참 인심이 좋아. 다음에도 저기서 사야겠어.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이면 됐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조금씩 해요.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큰 집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땅을 가져갔습니다. 집까지 가져갔습니다. 장남과 큰 며느리는 쫓겨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뭘 알았으면 어쩔 건데? 장남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실 걸 그랬어요. 큰 며느리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막내 집은 작은 집을 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마당도 있었습니다. 작은 우물도 있었습니다. 이촌댁이 그 집에서 손자를 안았습니다. 덕수와 오기의 아들. 잘생겼구나. 이촌댁이 웃었습니다. 손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결국 막내 집이 복받았네.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였어. 이촌댁이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야. 박물장수 김서방이 이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막내 집이 집을 샀다더군. 가난했던 집이 이제 잘 사네.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어느 날 장남이 막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덕수가 밖에 나왔습니다. 형님, 장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형님,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장남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촌댁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이촌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촌댁이 장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처음부터 아셨죠?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장남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신 거죠? 재산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보신 거죠? 이촌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장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시험한 게 아니다. 그냥
선택을 준 거다. 재산을 택하는지 사람을 택하는지. 장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은 사라진다. 욕심이 있으면 더 빨리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남는다.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남는다. 어머니, 저는 너도 이제 알았구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이촌댁이 장남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이제 다시 시작해라. 늦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장남과 큰 며느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이촌댁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다만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큰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물장수 김서방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 퍼뜨렸습니다. 이촌댁이 큰아들까지 용서하셨다더군.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였어. 재산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촌댁은 7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눈썹도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덕수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 웃음이 많았습니다. 오기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장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막내의 도움으로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품팔이를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큰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손수 일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봄날 이촌댁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손자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덕수의 아들, 장남의 아들,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나 잡아봐라. 기다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오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이촌댁이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오기가 이촌댁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응. 어머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죠? 큰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촌댁이 웃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는 아니지. 그럼 언제요? 손을 잡았을 때. 오기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한단다. 차가운 손은 욕심을 말하고 따뜻한 손은 마음을 말하지.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재산을 나눈 게 아니다. 사람을 고른 거지. 사람을요. 재산은 사람이 지키는 거다. 욕심이 있으면 재산은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재산은 생긴다. 이촌댁이 차를 마셨습니다. 오기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택했다. 재산이 아니라 나를.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은 거다. 어머님,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오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촌댁이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이촌댁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남도, 큰며느리도, 덕수도, 오기도, 손자들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이구나. 이촌댁은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장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요. 응? 재산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더군요. 이제 알았느냐? 예,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옛날에는 물건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이촌댁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기 있습니다. 이촌댁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란다. 그날 밤 이촌댁은 벼루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은 남는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하지만 마음은 복을 부른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 후로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촌댁은 80이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촌댁,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비결이 뭐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 이촌댁이 웃었습니다. 김서방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촌댁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뭐가 대단해요? 사람을 보시는 눈이 있어.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지. 그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내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이촌댁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덕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촌댁이 눈을 떴습니다. 덕수야. 예, 어머니. 너는 정말 잘 컸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덕분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촌댁이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천천히.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줄 게 하나 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촌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다. 그것만 있으면 너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어머니, 욕심을 버려라. 사람을 봐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온다. 이촌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평화로운 얼굴로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덕수가 이촌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물장수 김서방도 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촌댁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고르셨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분이셨어. 덕수는 이촌댁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오기가 곁에 있었습니다. 손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저희가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겨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마치 이촌댁의 축복처럼. 그날 이후 덕순의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욕심 없이 성실하게 이촌댁이 가르쳐준 대로 장남도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은 집을 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형제는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형님, 이번 달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동생. 큰 며느리와 오기도 친해졌습니다. 동서, 이거 좀 봐주게. 네, 형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자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어. 응, 정말 대단하셨지.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한 집이 복을 받았다더라.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지. 이촌댁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재산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는 것. 욕심은 화를 부르지만 마음은 복을 부른다는 것.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덕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단다.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람은 남는다는 뜻이란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지. 할아버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촌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맑은 눈빛,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단다. 덕수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화려했습니다. 덕수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이촌댁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덕수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남네 가족도 왔습니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자, 다 같이 밥 먹읍시다. 밥상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이촌댁의 지혜,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보라는 말씀. 진짜 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지혜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